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주입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자, 직무유기죄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있으면 됩니다. 자, 맞죠?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처시켰을 때, 자, 이거 기본 강의 때 봤죠? 그랬을 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인데 2번 질문 판결류제 한번 가볼게요. 자,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켰다. 이것이 강조되는 거죠. 수사를 그만둬라. 이것이 중점이지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시키는 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 두 가지 다 대가 될 수가 있지만 이때는 뭐가 된다?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요것만 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는 따라 성립하지 않고 요것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3번 가볼게요. 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게 되고 그 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라고 했을 때 공무상 비밀로 설치가 된다. 맞죠? 자, 그 다음 4번을 가보시게 되면 자, 모든 경우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쵸? 그 유보가 의식적인 방임 포기가 되었을 때 한해서만 직무유기죄가 된다. 맞죠?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교도소 계장이 재소자들을 호송함에 있어서 대충 지시했다. 대충. 그래서 피호송자들이 집단 도주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직무유기죄가 되지를 않죠. 그쵸? 대충 지시했기 때문에 그쵸? 깔짝깔짝은 거렸기 때문에 의식적인 방임 포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을 가보시게 되면 자, 서류 심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배점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류 심사가 완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자, 여기 나왔네요. 완결된 상태에서는 자,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다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을 가보시게 되면 공무원의 지위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단순수뢰죄 129조 제1항의 수뢰죄가 단순수뢰죄잖아요. 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그때는 사후수뢰죄가 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그 전체가 뭐가 된다? 대가로서 성질을 띈다.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를 발견했죠. 그쵸? 그러면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운영자에게 연락을 해서 오토바이를 가져가라 그랬고 그 대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직무유기죄가 된다. 맞습니다. 별도로 또 뭐가 되나요? 부정처사 후 수뢰죄까지 되죠. 일단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직무유기죄가 됩니다. 자, 2번 가보시면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람인데 3번씩이나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신병을 인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되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자, 그러한 유보가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직무유기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맞고. 자, 경찰관이 불법 체류자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인적사항조차도 기재해두지 않았습니다.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직무유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방금 풀었죠? 인계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기재해두지 않았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집에 돌아와 자버렸다. 그쵸? 이것도 직무유기죠? 자, 현행범인 체포서 대신에 임의 동행 동의서를 작성했다. 그 다음에 검사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직무유기죄 된다는 것이고요. 자,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나요? 그것은 자기범만 되죠. 자기범. 그래서 밑에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자기범인 증거인멸죄만 될 뿐이지 따로 직무유기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봤어요.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이 판결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데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보고 이게 무슨 판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4번 판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5번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오히려 범인에게 도피하려고 했다. 위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다. 탈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다. 은폐 목적이죠. 그랬을 때는 자기범에 해당하는 자기범만 됩니다. 그때는 부자기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1, 2, 3번은 뭐죠?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번을 가보시게 되면 인계하지도 않았고 외사계 조사도 보고하지 않았고 인적사항조차도 기재하지 않았다. 한 게 없죠. 그래서 4번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6번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골라라 했어요. 범칙자를 찾는데 급급했다. 분망했다는 거죠. 이것은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아요. 자, 세무공무원이 통고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의 권위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 사람이 본래 직무가 아니잖아. 그렇죠? 본래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래의 직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스스로 중간 결제를 하는 등의 위계로서 결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자기범만 되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은폐할 목적이니까 이 두 가지는 뭐가 됩니까? 자기범만 됩니다. 자기범만 되기 때문에 부자기범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죄 되지 않죠? 이제 다 안 돼요. 그래서 기억니은 답은 뭐죠? 답은 1번이네요. 빵개. 그쵸? 자, 7번 갑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밑에 1번 은폐할 목적이다 보니까 직무유기죄 되지 않죠? 자기범만 됩니다. 정답 1번이네요. 자, 인수인계 없이 퇴근하였다. 그 다음에 신고를 받고서도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오토바이 운영자에게 연락을 해서 네 가져가라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의식적인 방해 포기가 있다는 거죠.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도 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기재해두지 않았다고 했을 때 앞서 풀었죠. 이 세 가지는 직무유기죄가 됩니다. 자,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딱 보니까 일단 학설이잖아요. 학설 나오면 일단 건너뛰세요. 일단 패스. 그쵸? 자, 집행관이 몸을 수색해서 소지적인 수표를 빼앗았다고 했을 때 집행관이 채무자를 감금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 감금죄가 될 수가 있죠. 안 된다 틀렸습니다. 집행관도 불법 감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요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경찰서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형 무형이 억압있었다고 하면 불법 감금이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되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4번 지문이 좀 출제가 좀 잘 돼요. 불법 체포 감금죄가 있고 폭행 가혹행위죄가 있는데 모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 건 있어요. 근데 폭행 가혹행위죄는 미수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 요즘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정답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1번 같은 걸 알 필요가 없는데 그쵸? 여기서 불법 체포 감금죄를 진정신문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 진정신문 보는 견해가 소수설입니다. 소수설. 다수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밑에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부진정신문보로 보는 것이 바로 뭐다? 부진정신문보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다수설이 나와야 되는데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건 1번 문제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아예 몰라도 돼요. 1번은 몰라도 되고 2번, 3번, 4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제 9번 가볼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풀었죠. 검찰 고위 간부가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 측에 전달했을 때 공무상 비밀로 설치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적 억압이 있었다고 하면 이 무형 억압도 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되고요. 자, 3번은 총론 시간에 배웠죠. 감금죄는 간접정보 형태로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를 기망해서 구금케 하였을 때 간접정보 형태의 직권하면 감금죄가 성립하게 되죠.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경찰관이 대기실에 1, 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불법 강도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당한 요구를 거절한 채. 맞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입니다. 계속범. 그래서 틀렸고요. 자, 여기 또 나왔잖아요. 그쵸? 이 불법체포감금죄는 미수처벌장이 있는데 폭행가혹행위죄는 미수처벌장이 없어요. 여기 틀렸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교도소 보안과장이 그쵸?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집단 도주하게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대충 지시했기 때문에. 대충 포승을 하잖아요. 포승. 그 교도소로 이송 갈 때,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갈 때 그 포승줄을 매잖아요. 수갑을 채우고. 근데 그것을 FM들 하지 않고 대충 묶었다는 것입니다. 묶었긴 묶었잖아요. 묶었긴 묶었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묶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는데 묶긴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을 인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 직권남용죄에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행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란 말이 틀린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맞아요? 리을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0번까지가 이제 직무유기죄 판례가 되고요. 이제 11번부터가 이제 직권남용죄 판례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둬라 라고 했을 때 직권남용죄 될 수 있죠. 특별 교부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 교부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것도 직권남용죄 될 수 있다는 게 판례가 되고요.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매세나 활동의 일환으로서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 매세나 활동은 기업들이 해야 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쟁의 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해서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은 되지가 않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1번 가보시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 방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술과 인정될 수가 있다. 맞죠? 있어요? 없어요. 인정될 수가 없어요. 틀렸어요. 이것은 직권남용죄는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 방해라는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 나와줘야지 이것이 기수가 돼버려요.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방해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추상적 이혼 범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말한다. 맞죠? 그 다음 4번의 일반적 직무 권한 맞죠? 그래서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13번 갑니다. 판례 태도로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뭐뭐 할 때 성립한다. 맞죠? 법조문 그대로 갖다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 직무 권한 맞죠? 개인적 친분에 근거한 것은 직권남용이 된다고 볼 수 없죠. 그 다음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 도덕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뭐다?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와 구별됩니다. 안된다. 틀렸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 됩니다. 맞죠? 틀린 것은 2개 맞습니다. 자, 14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간부 문제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그랬어요. 판례. 자,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이건 학설 얘기예요. 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가보시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쵸? 한정되지 않는다.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비밀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면 여기 그것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죠. 분명 법조문에는요. 법조문에는 법령만 나와 있습니다. 법령만 나와 있는데 판례가 해석하기를 법령 플러스 알파까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자, 두 번째 줄에 갑은 공무상 비밀죄의 누설죄의 교사범이다. 각 책에는 총칙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사방조범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범 방조범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보호법익은 뭐죠? 위협받던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자, 이거 또 나왔네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 내부 상황을 확인하게 되고 상대자에게 전달해 준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된다. 맞죠? 자, 누설죄는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쵸? 누설받는 상대방은 처벌하는 조항이 없죠? 어찌 봤을 때 형법 정치 조문이 적용될 수가 없다. 맞죠? 맞습니다. 강론 총론 시간에 하잖아요.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총론 시간에 공범의 일반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네요. 답 2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